안녕하세요. 이번 추천 시스템 실습하기의 발표를 맡은 카이스트 석사과정생 김현우입니다. 이번 실습 과정에서는 협업 필터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방법론 중 하나인 SGD와 ALS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석의 실습으로는 무비 렌즈 데이터를 이용해서 SGD를 파이토줄로 짜보는 연습과 ALS를 임플리시 패키지를 이용해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에서 사용하는 이 PPT 자료와 실습 코드는 모두 해당 GitHub에 올려놨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협업 필터링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업 필터링은 사용자의 구매 패턴이나 평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구매 패턴, 평점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상품에 대해서 어떤 평점을 가질지를 예측해서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자면 나와 비슷한 사용자 A가 있다면 그 사용자 A가 봤지만 나는 보지 않았던 영화에 대해서 나한테 추천해주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런 방법은 사용자의 개인정보나 아이템 정보가 없이도 그냥 단순하게 어떤 것을 구매했고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어떤 평점을 매겼는지에 대한 데이터만 필요하기 때문에 좀 외부적인 자료가 없이도 추천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이러한 방법론이 2006년도부터 9년도까지 열렸던 넷플릭스 프라이즈 컴피티션에서 우승한 알고리즘으로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이러한 협업 필터링은 최근 접 이후 기반 방법과 잠재 요인 기반의 방법론이 있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잠재 요인 기반의 방법론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재 요인에 기반의 협업 필터링은 주어진 사용자 평점 매트릭스인 R에서 사용자가 구매하지 않았던, 즉 관측되지 않은 빈 공간을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먼저 저희는 사용자와 상품을 잘 표현하는 차원인, 그러니까 사용자와 상품을 잘 표현하는 라텐트 팩터에 대한 차원 행렬인 U와 V를 찾게 되는데요. 이렇게 찾은 U와 V를 통해서 둘을 다시 내적 곱을 하게 되면 원 행렬 매트릭스인 뉴 레이팅 매트릭스를 새롭게 계산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이그젬플을 한번 살펴보면 레이팅 매트릭스를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 사용자를 표현하는 U 매트릭스와 아이템을 표현하는 V 매트릭스를 이렇게 두 가지로 계산하고 둘을 곱해서 원본 매트릭스를 이렇게 복원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라텐트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사용자에 대해서는 아래 예시에서는 역사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는지 로맨스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는지, 영화에 대해서는 이 영화가 역사 장르를 띠는지 아니면 로맨스 장르를 띠는지 혹은 둘 다 띠는지, 이런 식으로 그런 아이템의 속성과 사용자의 속성을 알려주는 차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이렇게 사용자에 대해서 이렇게 의미를 분석할 수가 있고 영화에 대해서 의미를 분석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번 이 과정에 대해서 실제 수식적으로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원 매트릭스인 평점 매트릭스 R에서 사용자 행렬 매트릭스인 U와 아이템 행렬 매트릭스인 V의 트랜스포즈를 내려 곱한 값을 빼게 되면 그 차이에 대해서 이제 서메이션을 하게 되면 어떤 값이 나오고 그 값 z를 미니마이즈 하는 식으로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근데 참고할 것은 이 학습에 진행되는 아래 원소값인 ij, 그러니까 평점값인 rij가 꼭 관측된 값이 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거는 뒤에서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의 미니마이즈 되는 것을 저희가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이에 대해서 미분값을 통해서 UIQ에 대한 최적의 값을 계산할 수가 있고, 실제 미분을 한번 해보면
요 원식에 대해서 요 제곱에 대해서 제곱을 일단 내리면서 2와 2분의 1이 곱해지면서 1로 바뀌게 되고 안의 값은 그대로 그리고 안의 값을 한 번 더 미분해 주게 되면 여기서는 UIQ에 대해서만 미분했기 때문에 앞에 값이 마이너스 VJS만 이렇게 살아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번에는 UIQ가 아닌 VJQ에 대해서 미분하면 요 텀은 그대로 이렇게 오고 UIQ에 대해서 VJS에 대해서 앞에 텀인 마이너스 UIS만 이렇게 살아남아서 곱하게 되는 형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과정을 근데 이렇게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뒷부분에 모델 오버피팅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레귤라이제이션 텀을 UIS의 제곱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서메이션과 VJS에 대해서도 모든 원소에 대해서 서메이션을 한 다음에 람다 값을 곱해서 그런 규제화되는 텀을 둬가지고 모델이 UIS와 VJS에 오버피팅 되는 것을 조금 방지해주는 규제 텀을 두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한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떤 식으로 모델 학습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시로는 4명의 유저에 대한 3가지 아이템에 대해 평점을 내린 평점 매트릭스가 주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표현했듯이 저는 이거를 익스플리시 피드백된 데이터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익스플리시 피드백이 무엇이냐면 사용자가 아이템에 대해서 실제 이게 좋다, 싫다, 싫으면 어느 정도 싫냐, 좋으면 어느 정도 좋냐 이런 식으로 가치를 매긴 경우에 대해서는 explicit 피드백이라는 표현을 쓰고 반대로 가치를 매기지 않고 이 사람이 단순히 구매했냐 안 했냐만 알 수 있는 데이터를 저희는 implicit 피드백 데이터라고 표현합니다. 위의 예시는 실제 사용자가 영화에 대해서 어떤 점수를 매겼는지에 대한 점수값을 알기 때문에 explicit 피드백 데이터라고 표현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주어진 레이팅 매트릭스가 있으면 이를 이제 유저 라텐트와 아이템 라텐트로 분해한 다음에 둘을 내적을 통해서 원 매트릭스인 레이팅 매트릭스를 복원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한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차원의 크기를 정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유저 라텐트의 차원을 2로 아이템 라텐트의 차원을 2로 정한 후 그 다음에 이메일 값으로 이렇게 초기화해준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기화한 다음에 np.dat을 이용해서 다시 행렬에 내적을 하게 되면 원 매트릭스를 복원할 수가 있는데요. 이 복원된 매트릭스와 실제 값을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이 차이가 많이 나는 값을 이제 에러 값을 계산해서 다시 유저 라텐트와 아이템 라텐트에 대해서 수정해주는 작업을 걸쳐야 되는데요. 그 전에 한번 살펴볼 것이 이 물음표 값, 원 상태에서 원래 관측되지 않은 값에 대해서는 이 로스 값을 계산하지 않고, 그러니까 에러 값에 대한 계산을 진행하지 않고 다음 텀인 바로 관측된 값에 대해서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이 아까 여기서 S는 관측된 데이터를 이용해서만 진행한다는 의미이고 실제 이 부분은 제외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3부터 4까지 이제 계산을 진행하게 되고 3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라디언트 데센트가 진행돼서 그리고 유저와 아이템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진행되는지를 보면 첫 번째로는 에러 값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3과 0.6663에 대한 에러 값인 2.3337을 계산하고 실제 아까 봤던 식에 대해서 미분된 값에 대입하게 됨으로써 여기서는 2.3337 그리고 마이너스 그리고 이게 지금 첫 번째 사용자가 두 번째 상품 아이템에 대해서 평점을 매긴 것이니까 첫 번째 사용자와 두 번째 아이템에 대한 라텐트 행과 원소만을 추출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VJQ인 두 번째 아이템의 라텐트인 이 값과 그리고 UIQ 첫 번째 사용자에 대한 라텐트 값인 이 값만 이용해서 D 유저를 계산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D 아이템도 동일한 방법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징적인 것은 식에서도 보이듯이 VJQ와 UIQ가 이렇게 각각 바뀐 형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람다 값은 저희가 설정해준 임의의 값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D 유저와 D 아이템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계산된 값을 통해서 미분된 값을 통해서 실제 유저와 아이템에 대한 라텐트를 업데이트 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업데이트는 어떻게 해주냐 하면은 원 상태인 값에 대해서 러닝 레이트 곱하기 D 유저 값을 통해서 유저 라텐트를 업데이트하고 아이템은 러닝 레이트 곱하기 D 아이템 값을 원 매트릭스의 원 행에다가 빼주는 식으로 수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식이었던 0.5756, 1.4534가 0.446, 1.5574 이렇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고 아이템에서는 마이너스 1.1078, 0.8972가 마이너스 1.0401, 1.6663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사용자에 대해서 두 번째 상품인 요 값에 대해서만 그레디언트 데센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실제 수정된 값도 사용자에 대해서는 첫 번째 사용자의 값만, 아이템에 대해서는 두 번째 아이템에 대한 값만 수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 이렇게 수정된 유저 라텐트와 아이템 라텐트 값을 이용해서 둘을 다시 곱해서 원 매트릭스인 R 값을 계산하고 다시 2에 대해서 이제 이 차이를 계산해서 유저를 업데이트, 아이템을 업데이트, 마찬가지로 5에 대해서도 유저를 업데이트, 아이템을 업데이트, 마찬가지로 1, 2, 4, 2, 1, 2에 대해서도 진행하고 물음표는 제외하고 마지막 4에 대해서도 진행하면 네 번째 유저에 대해서 마지막 아이템에 대한 업데이트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사실 이렇게 한 바퀴 다 돈 거를 에포크를 한 바퀴 돌았다고 표현하는데 실제 값과 프리딕스 된 값을 보면 아직도 꽤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러를 더 줄이기 위해서 에포크를 총 10번 반복했고 그렇게 해서 반복된 결과인 값과 실제 값을 한번 비교해 보면 요 첫 번째 사용자에 대해서 세 번째 아이템인 에 대한 평점이 2와 0.3873은 꽤 1.6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그 외의 값인 요 3값과 2.4147, 5와 4246, 4와 3918, 2와 2.38, 1과 1.30 대부분의 값이 의외로 차이가 많이 안 나도록 이렇게 학습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물음표를 제외한 값들의 차이가 이제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이 물음표 값도 이제 실제 이 사람이 많이 이 아이템을 보고 평점을 매겼을 때 값과 우리가 예측한 값 간의 차이가 적겠거니 라는 가정을 통해서 이 값이 높게 되면 추천을 해주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사용자에 대해서 첫 번째 상품은 값이 2.74로 기존의 값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에 가깝게 추천을 해주는 것이고 네 번째 사용자에 대해서 두 번째 아이템은 마이너스 1.994로 매우 낮기 때문에 추천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추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만 알고리즘을 학습할 수 있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기존의 SGD가 두 개의 행렬, 유저 라텐트와 아이템 라텐트를 동시에 최적화했다면 ALS는 두 개 중에 행렬 중 하나를 고정시키고 다른 하나의 행렬을 순차적으로 반복시키면서 최적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장점이 무엇이냐? 기존의 최적화 문제는 그러니까 SGD 문제는 콘벡스 형태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하나를 고정시키기 때문에 콘벡스 형태로 문제가 바뀌게 되고 이를 통해서 행렬을 수렴된 형태로 바꿀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이제 콘벡스로 바뀌기 때문에 수렴된 행렬을 그러니까 저희는 유저 라텐트와 아이템 라텐트의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알고리즘을 기존과 비교해 보면 초기 아이템 사용자 행렬과 초기 아이템과 사용자 행렬을 초기화해 주는 과정과 위 과정을 반복해 주는 과정은 똑같지만 기존의 SGD가 2, 3을 동시에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했다면 ALS는 아이템을 고정하고
사용자 행렬을 최적화, 사용자 행렬을 고정하고 아이템 행렬을 최적화하는 과정으로 조금 단계별로 진행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번 수식으로 보면 저희가 예전에 배웠던 선형외기 식에서는 y-x 곱하기 베타 값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형외기 식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때 저희는 베타 값이 위와 같은 값을 따른다고 배웠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똑같이 ALS도 이 공식을 이용해서 값을 그대로만 대입해 주게 되는 것이고요. 실제 이를 통해서 저희는 ALS의 유저 라텐트와 아이템 라텐트의 정답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참고로 이제 이렇게 계산하려면 실제 이 값이 모두 다 그러니까 결측지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XGD에 대해서는 여기에 물음표를 두고 이 값에 대해서 계산을 안 했다면 ALS는 이 값을 0으로 두고 이제 모두 학습에 이렇게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오차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진행 과정을 한번 다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초기 아이템과 사용자 행렬을 초기화해 줍니다. 그리고 V값을 먼저 아이템 행렬을 고정시키고 사용자 행렬을 최적화하게 되는데요. V값은 이 값을 저희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대입만 해주면 되고, 물론 I 값과 저희가 R도 이제 다 아는 값이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람다 값만 설정해주면 이 식에 대해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V값에 대해서 대입해서 U값을 계산하고, 그리고 계산된 U를 통해서 U를 대입해서 V값을 계산하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저희는 어느새 최적화된 유저 라텐트 값과 그리고 아이템 라텐트 값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 대해서 이제 한번 실습 코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코드에 사용된 데이터는 무비 렌즈 데이터라고 해당 링크에서 다운받을 수가 있고, 저는 좀 간단하게 좀 적은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캐글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받은 링크는 해당 링크고요. GitHub에 동일한 파일을 올려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SGD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ALS 코드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했듯이 해당 GitHub의 코드와 그리고 실습 파일을 이렇게 올려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SGD 코드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키지를 로드해 주고요. 레이팅스 파일을 다운받은 다음에 불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헤드를 통해서 간단하게 데이터의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 살펴보면 사용자 아이디와 무비 아이디, 그리고 그 사용자가 본 무비에 대해서 어떤 평점을 매겼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고, 언제 이 영화를 봤는지에 대한 타임 스탬프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어떤 레이팅을 매겼는지 유니크 값을 찍어보면 가장 작은 값은 0.5에서부터 가장 큰 값은 5까지, 총 0.5부터 5까지의 평점을 매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추천 모델을 적용해 주기 위해서 추천 모델이 원하는 데이터셋 형태로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봤듯이 저희는 데이터가 이렇게 레이팅 행렬 형태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기 전에 먼저 전처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전처리는 저희는 이게 0번째 사용자가 0번째 영화, 첫 번째 영화, 두 번째 영화를 이렇게 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컴퓨터 같은 경우는 실제 이 값이 30일, 1029, 1061, 여기서는 다행히 아이디로 제공되었지만 뭐 요게 무비 아이디가 아니라 무비 이름으로 무슨 배트맨, 슈퍼맨 이런 식으로 제공됐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 값을 인덱스 형태로 만드는 작업을 첫 번째로 진행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user2 idx라는 딕셔너리
딕셔너리를 만들어서 무비 유저 아이디에 무비에서 유저 아이디의 유니크 값을 해서 순차적으로 첫 번째 사용자는 0번째 인덱스를, 행렬의 0번째 인덱스를, 두 번째 사용자는 행렬의 첫 번째 인덱스, 세 번째 사용자는 행렬의 두 번째 인덱스를 가지도록 하고, 무비 아이디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순서대로 31번 영화 아이디에 대해서는 0번째 인덱스, 1029번 영화 아이디에 대해서는 첫 번째 인덱스, 1061번 영화 아이디에 대해서는 두 번째 인덱스를 가지도록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딕셔너리를 만들고 이 enumerate라는 값을 이용해 가지고 함수를 아까 말했듯이 바꿀 수가 있는데요. enumerate는 함수의 포문을 호출할 때 이 포문이 몇 번째를 의미하냐는 값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함수를 호출할 때 i와 j를 찍어보면, 잠시만요. 그에 대해서 호출하면 포문이 0번째로 돌아왔을 때는 유저 아이디가 1값, 첫 번째로 돌아왔을 때는 유저 아이디가 2값, 이런 식으로 포문에 돈 횟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enumerate를 저희는 이제 밸류 값으로, 유저 아이디를 키 값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저 to idx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만든 결과를 보면 실제로 첫 번째 사용자에 대해서는 0번의 인덱스, 두 번째 사용자에 대해서는 1번의 인덱스를 가진 걸 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동일한 작업을 무비에 대해서도 진행하게 되면 31번 영화에 대해서는 0번째 인덱스, 1029번 영화에 대해서는 첫 번째 인덱스를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거는 학습을 위한 용도지, 실제 서비스단에서 추천을 해주게 되면은 이 사용자가, 그러니까 0번째 인덱스가 첫 번째 사용자라는 것을, 31번 영화가 0번째 영화 인덱스가 31번 영화라는 걸 저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를 다시 원 데이터로 복원시켜줄 딕셔너리를 하나 더 만들게 되는데요. 그게 idx2 유저와 idx2 무비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함수 items를 이용하면 실제 user2 idx에 대한 키값과 밸류 값을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값을 그냥 순서만 바꾼 idx2 유저, 즉 순서가 만약 이게 키값, 밸류 값이 이렇게 나오면 키값이 2번은 i값, 밸류 값이 2번은 유저가 되도록 순서만 단순하게 바꿔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만들게 되면 기존의 키가 1이고 밸류가 0이었다면 지금은 키가 0이고 밸류가 1로 뒤집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처리 여기까지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본에 있는 무비의 유저의 아이디와 무비 아이디에 대해서 저희가 만든 딕셔너리로 수정해주는 작업을 거치겠습니다. 이때 함수는 apply를 이용해서 수정하게 되는데, apply라는 명령어는 이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즉 유저 아이디라는 이 모든 컬럼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같은 펑션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즉 1에 대해서도 유저 to idx, 그러니까 0, 요 1번째 0,0 위치에 대해서도 이걸 적용하고 0, 1,0번째 위치에 대해서 이걸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무비에 대해서도 같은 과정을 진행하고 무비 헤드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제 1값은 다 0으로 바뀌고 31은 0, 1029는 1,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바뀌게 된 게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평점 매트릭스 R을 만들어 줄 텐데요. 일단 평점 매트릭스 R이 어떤 크기를 가지는지, 즉 로우의 수는 몇이고 컬럼의 수는 몇인지, 다시 말하자면 사용자의 수는 몇 명이 있고 영화의 수는 총 몇 명이 있는지에 대해, 영화의 수는 총 몇 개가 있는지에 대해서 n 유저 수와 n 아이템 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산한 걸 찍어보면 총 사용자는 671명에 대해서 9066개의 아이템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스파스 매트릭스라는 걸 만들게 될 텐데요. 스파스 매트릭스라는 것은 매트릭스에 0이라는 값이 너무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사용자 영화는 9066개인데 사용자 1번만 해도 그러니까 사용자 1번만 해도 총 20개의 영화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1번에 대해서는 총 9046개의 값이 총 0이 되는데요. 이러면 메모리의 소모가 너무 커서 이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매트릭스로 만든 거를 스팔스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팔스 매트릭스의 순서는 레이팅 값이 먼저, 그러니까 해당 인덱스 값의 원소 값이 먼저 오게 되고, 그 다음은 행, 그 다음은 열의 순서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쉐이프의 크기는 아까 설정했던 행의 크기, 그리고 컬럼의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든 다음에 출력을 해보게 되면 671개의 로우에다가 9066개의 컬럼을 가진 스팔스 매트릭스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습 코드는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의 실습 코드는 파이토치로 작성됐고, 실제 코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면 먼저 유저 팩터와 아이템 팩터에 대해서 임베딩 값을 만들어 줍니다. 팩터스는 20으로 잡아줬는데 실제 기존의 논문 참고 문헌에서 보통 20 정도의 크기면은 어느 정도의 차원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값이라고 나와 있고,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20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이라는 팩터스를 이용해서 임베딩을 두 가지를 만들고, 그러니까 유저 임베딩 그리고 유저 팩터스에 대한 라텐트 팩터와 아이템 라텐트 팩터스를 만들고, 아까 이론에서 봤듯이 먼저 웨이트를 초기화해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포워드를 통해서 해당 유저와 해당 아이템에 대한 값이 들어오면 그 프레드 값이 어떤 값인지를 이렇게 예측하게 되고요. 이 값과 실제 값인 레이팅 값을 이렇게 차이를 계산하게 됨으로써 이제 로스 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드로 보면 일단 이렇게 임베딩 값을 통해서 유저와 아이템에 대한 라텐트 팩터를 계산하고 웨이트를 추가해 준 다음에 프레드 하는 예측해주는 식을 만든 이후 식을 하나하나씩 진행해보면, 먼저 저희가 아까 말했듯이 실제 관측된 데이터에 대해서만 평점을 매기기 때문에 데이터는 모두 관측된 부분만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로우와 컬럼은 모두 관측된 데이터만을 이용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호출해주는 부분이 레이팅스에서도 논제로라는 명령어입니다. 잠시만요. 팅스에 대해서 to array를 해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제로를 해주게 되면 해당 인덱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0,0 인덱스에 대해서 값이 0이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0,0에 대해서 밸류 값은 0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이 아닌 인덱스를 이렇게 로우와 컬럼에 대해서 계산해주고, 그 값을 이렇게 추출해서 먼저 옵티멀 제로 그레이드를 적용해주고, 이러면 그레디언트 값이 0으로 설정돼주고, 해당 원소에 대해서 이 값을 추출한 다음에 텐서로 바꾸게 되고, 이 값과 실제 로우 컬럼에 대해서 프리딕션 값을 계산해서 둘의 차이인 로스 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트레인 로스를 계산한 다음에 이걸 계속 역전파하게 되면서 파라미터를 갱신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계속 에포크처럼 계속 반복하게 되면 어느 순간 유저 라텐트와 아이템 라텐트는 최적화가 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적절한 추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희는 먼저 유저 라텐트 팩터와 아이템 팩터스의 행렬 곱을 통해서 원 매트릭스를 복원하고 평점이 높은 상위 200개의 값을 뽑아서 그 중에서 이미 본 내역은 제외하고 추천해보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그래서 유저 키가 이렇게 있을 때 먼저 저희는 이미의 사용자 U가 1번 사용자에 대해서 둘에 대해서 곱한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곱한 값을 이런 식으로 .매트 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용자 1번에 대해서 모든 영화에 대한 평점을 예측한 값을 가지게 되는데요. 실제 이 값에서 저희는 가장 높은 값만을 추출해 가지고 추천을 해줘야 되니까 argsort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어떤 인덱스가 원래 argsort는 가장 최소값인 인덱스를 순차적으로 뽑는 건데 저는 이게 마이너스를 곱해 가지고 가장 높은 인덱스만을 추출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 렉을 한번 호출해 준 다음에 보게 되면 1번 사용자에 대해서 이렇게 무비 아이디 인덱스 값이 추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값은 기존의 이 무비 아이디 값이 아니라 저희가 수정했던 무비 idx 값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처리해주기 위해서 호출할 때 idx2 movie라는 값을 저장해 주게 되고 그리고 이 값이 기존의 movie idx에 있지 않으면 if not in이니까 있지 않으면 추천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추천 상품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폼은 한 바퀴 돌린 다음에 이 idx2 렉에 대해서 첫 번째 사용자에 대해서 추천된 항목을 보면 순차적으로 83976이란 영화를 그 다음에 3257 이렇게 순차적으로 추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SGD는 이런 식으로 추천할 수가 있고 ALS는 코드가 더 간단한데 기존의 전처리 과정은 동일하고 이 부분만 차이가 납니다. ALS는 패키지가 잘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ALS 패키지에서 간단하게 팩터, 레귤라이제이션, 이터레이션 크기만 자동적으로 설정해주고 주의할 점이 여기 레이텐시의 트랜스포즈 형태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점만 차이 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핏을 통해서 핏을 해주고 레코멘드 해주면 자동적으로 여기서 이미 본 상품 내역은 제외되고 추천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외된 추천 내역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다시 원 상태의 아이디로만 이렇게 바꿔주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추천해 주게 되면 1번 사용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추천이 진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30분밖에 없어가지고 조금 약간 급하게 진행한 면이 있는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